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은 뭐냐? 반등장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반등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가격 지수가 워낙 세게 올랐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반등장이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거의 2009년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좀 드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23년보다 2024년 지금 현재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고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은 뭐냐? 반등장이라고 생각했던 2023년이 반등장이 아니고 2024년이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근거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제 이론에 근거해서 상황이 맞느냐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가격 지수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부동산 심리 지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데 폭등장에서의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평균치, 서울 거래량 평균치가 약 15,000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반등장 때 주는 게 약 반 정도 나옵니다. 반. 그러니까 대략 그냥 이게 정확하게 반이다 아니고 폭등장 때 거래량의 반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반등장에서 그래서 보통 한 7,000건 정도 보고 있는데 딱 지금이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한 7,000건 이상 나왔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7,000, 8,000, 심하게는 9,000 뭐 정말 많게 보면 만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이상 나오기는 어렵다. 반등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가격 지수인데 가격 지수는 어쨌든 상승을 해야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2023년에 착각을 했냐면 일단 2023년 가격이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지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간간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온다. 거래량이 2023년 평균치가 2,000건대였어요. 2,000건대. 반등장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반등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가격 지수가 워낙 세게 올랐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반등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황이 조금 워낙 이제 그 2020년과 21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반등장으로 치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적다. 이런 말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가격 지수에 너무 사실 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지수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너무 한없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무거웠거든요.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체감했을 때 한 100% 올랐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한 8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100%잖아요. 그런데 가격 지수를 보면 뭐 이런 경우에 뭐 몇 프로, 그냥 10% 단위도 아니고 몇 프로 오른 그런 지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지수에는 이게 몇십 프로로 나와요. 몇십 프로. 거의 느낌에. 2022년도부터 좀 이상했어요. 2022년에 폭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수상으로, 원래 지수상으로 거래량 없이 폭락하면 한 건이 막 20% 빠졌어요. 그러면 지수상으로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막 폭락하는 지수가 나와요. 폭락. 근데 거래량이 없었거든. 가장 없었잖아요. 1000건 미만이었어요. 1000건 미만으로 거래량이 폭락을 하는데 지수는 폭락을 해버립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가격 2023년도에 가파르게 오른 그런 수치 때문에 저도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지만. 근데 거래량을 보고 의심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지수가 별로 상승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거의 2009년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2023년을 반등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 2024년이 반등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저 같은 경우 반등장으로 보느냐, 상승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세운 사이클 이론을 세운 저기에 반등장에서는 폭등장과 같은 거래량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상승장이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지금 이미 10,000건을 넘어서고 한 12,000, 13,000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돼요. 폭발.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파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거래량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폭등장만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폭등장만큼 안 나타나게 만드냐면 일단 여기에 가격 부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격 부담. 가격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이 사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등에 따라서 가격 부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15억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이 근처에서 거래가 좀 여러 번 일어나야 돼요.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 그런 다음에 20억이 될 때, 야, 20억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 또 거래를 하는데 한 건씩으로 올라가잖아요. 한 건씩. 요즘 보면 한 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건 거래되면 그 다음 다 호가 다 올라가고. 이러면 거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반등장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형태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부의 사람들의 심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반기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빠르면 4분기 정도 되면 아마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쯤이면 다시 뭐 심하면 1,000건 미만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그리고 보통 때라면 2,000건, 3,000건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이 멈추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는 바뀐 게 아닙니다. 뷰는 바뀐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반등장은 나타나는데 이 반등장이 과연 작년이었느냐 아니면 올해였느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작년에 반등장이라고 했던 부분이 틀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등장처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오른 거니까 2023년 초나 2022년 말쯤에 매수를 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반등장은 매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극히 낮아요. 여러분은 사실 여기서 뭐 엑싯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수천 명을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엑싯을 시도하지 않았냐. 다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럼 왜 실패했냐? 거래량이 없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그런 거를 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도박처럼 하는 투자는 사실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도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박과 같은 투자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장에서의 투자 매수 관점으로 절대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거는요, 나중에 뭐에 걸리냐면 진짜 거래 절벽에 걸려서 그냥 기분만 좋았다가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사실 팔 수 없는 그 기간, 그 과정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좀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구독자가 자꾸 올라가야 저도 힘나서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